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즈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찾아오는 콘텐츠, 무려 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바로 그 콘텐츠. 한 해 동안 영상업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2023년 영상업계 결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상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요, 이 다가오는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비디지의 영상 제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3년은 뭐니 해도 쇼폼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쇼츠의 예를 들면은 이 조회수가 작년 대비해서 2배나 뛸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10대는 하루 평균 63분이나 쇼츠를 시청하고, 이 롱폼과 비교해서 쇼츠의 시청 비율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하네요. 이 쇼츠의 인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쇼츠를 보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쇼츠의 특징은 다양한 영상을 빠르게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초 안에 이 영상을 볼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보기로 결정한 영상도 30초 이상 보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무심코 휙휙 넘기다 보면은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긴 영상 대비 제작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도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긴 영상에서 하이라이트만 모아가지고 쇼폼으로 만드는 건 이제 아주 대중화되었고요. 아예 쇼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쇼폼 영상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집중력과 참을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콘텐츠가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쇼츠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에는 아마도 더 많은 쇼츠들이 제작이 될 거고요. 역시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이 조회수를 위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로 채울지, 아니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할지, 그건 전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올해 초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2월에 벌어졌던 과학 유튜브 표절 사건인데요. 이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과학 유튜버가 내 영상이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게 됐는데요. 실제로 표절 의혹이 있는 그 영상과 비교를 해보면은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대본과 영상 구성까지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영상으로 보일 정도로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제작 관련 프로그램의 이 홍보 영상에 이 표절 유튜버가 출연을 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 대본을 카피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지 그 제작 과정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원작자는 논문도 찾고 공부도 하고 자료조사도 하고 하면서 길게는 3주 동안 걸리는 이 작업을 이 표절 유튜버는 3시간 만에 가능하다고 밝혀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이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베끼는 이 표절 행위를 마치 대단한 노하우인 것처럼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첨단 도구를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건데, 거기에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게다가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저걸 저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켜야 될 그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당하지 못한 돈벌이 수단은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9월에 아이폰 15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바로 프로레스 로그 촬영이었습니다. 이 아이폰에 외장 SSD를 연결을 했을 때 4K의 60프레임 10비트의 프로레스 사양으로 로그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거의 디지털 카메라죠. 아직 제가 핸드폰을 바꾸기 전이라서 직접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비교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디테일이나 아웃포커싱처럼 이 물리적인 센서의 크기에서 나오는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래도 폰카답지 않은 색감과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수두룩합니다. 이 영상 용량이 또 엄청 크기도 하고 항상 외장 SSD를 또 챙겨 다녀야 하고 그리고 이걸 또 컴퓨터로 가져와서 또 색보정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쓸까 싶은데 그래도 이 카메라 챙기는 것보다는 간단하잖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상을 찍는 등 이렇게 가벼운 촬영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운데 이제는 10비트 로그 촬영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 상업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걸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23년 9월에는 이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한 영상업체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웨딩 영상업계 1위라는 타이틀과 타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고 예약이 줄을 이었는데요. 슬슬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이 결혼식 당일날 촬영팀이 등장하지 않는 노쇼부터 시작해서 편집본은커녕 원본조차 받지 못한 신혼부부가 전국적으로 400쌍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업체에 고용된 직원들과 또 외주 촬영 감독님들의 페이도 몇 달째 밀려있다고 합니다. 아직 대표가 잡히지 않아서 자세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벌어져서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닐까 하고 뇌피셜을 굴려봤습니다. 사실 201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9년과 올해 일어난 사건의 공통점을 찾자면은 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박리담의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단가는 단가대로 떨어지고 영상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아지고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감독님들만 피해를 보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신혼부부 그리고 촬영 감독님들은 꼭 피해를 보상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도프룩이라는 영상 제작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여기서 신혼부부들과 이 촬영 감독을 중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본을 받지 못하신 신혼부부님들이 계시다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이죠. 12월 6일 유튜브 편집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한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되었습니다.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에서 이 유튜브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편집자 중에서 30세 미만이 72%로 청년의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9세 미만 노동자도 19%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생애 첫 노동으로 이 유튜브 편집을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영상 편집이 본업인 비율은 52%인데요. 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가 49%, 이 100만 원 이하가 21%나 된다고 합니다. 대체로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인데 이 19세 미만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마감 시간을 쪼거나 페이를 제때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유튜브 편집자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쉽게 바꾸기가 좀 힘든 그러한 문제였는데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초로 이거를 공론화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당장에 뭐가 막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관련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2023년도 영상업계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죠?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이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 내년에는 기필코 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BDG였습니다. 안녕.